자, 오늘은 일단은 내용 정리 하나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갈게요. 어디 펴보시느냐 하면 이제 거기 두 번째 교재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법 이렇게 적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거기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수학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결국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는 얘기가 별말 아니잖아. 그냥 뭐 해보라는 얘기야. 경험해보라는 얘기지.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씩 경험해보라는 얘기는 뭐한다? 결국에는 얘를 어떤 낯선 점화식들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낯선 점화식이 등장하겠죠. 자, 수열에 관련된 낯선 점화식이 있을 텐데, 자, 이게 낯선 점화식이 뭘 설명을 해준다? 수열을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 수열을 해석한다라는 얘기는 곧 뭐를 해석한다라는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수열은 정의역만 자연수일 뿐이지 함수와 거의 동등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석하는 거랑 동일하다? 함수를 해석하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 해석과 동일한데 가장 함수 해석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뭔데? 여기 들어있는 이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정의역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뭐도 살펴보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치역. 오케이? 그래서 치역의 상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의역은 자연수로 이미 박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를? 수열을 해석할 때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 즉 항의 범위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치역이 곧 항이 될 거고, 항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고, 이 항의 범위를 체크를 해보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항상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몇몇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첫 번째 봅시다. 접근 1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접근 1이야. 뭐부터 하면 되는데, 그냥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뭐 해주면 된다? 그냥 대입해서 끝내면 돼. 대입해서 다 찾으면 돼요. 일일이 다 나열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접근은.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만 해가지고 나열한다. 이 측면은 항이 가까울 때야. 자, 항이 가까운 항이야. 항이 가까울 때. 항이 가까울 때, 내가 얘를 뭔가 세려서 머릿속으로 추론해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냥 푸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이 가까울 때 그냥 대입해서 나열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접근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항이 많거나 멀 때야. 그래서 항이 굉장히 많은 거야. 많거나 아니면 멀 때. 뭐 10번째 항, 20번째 항, 30번째 항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뭐까지 하셔야 되느냐 하면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가지고 나열을 합니다. 자, 나열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나열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계산의 흔적을 남길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더하기나 빼기나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런 것들 할 텐데 이 계산의 흔적을 남길 때도 있어요. 계산의 흔적 자체를 남겨서, 이거 남기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거 구할 때는 남길 필요가 없잖아. 그냥 대입 툭툭툭 하면 그냥 끝이잖아. 계산까지 하시면 되는데 이 계산의 흔적을 남기는 게 얘가 결국 뭐가 될 겐데? 추론의 재료가 되겠죠. 추론의
재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 이런 규칙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계산의 흔적을 남긴다는 얘기고 자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부분들을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시면은 뭐가 되겠어요? 추론 되겠지. 자 근데 추론의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정해져 있는 게 결국 어떤 게 정해져 있느냐 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열을 했어. 나열하면 크게 네 가지 상황으로 귀결이 되거든. 첫 번째가 뭐냐 일부분이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일부분이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일부분이 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결국에는 뭘 가지더라? 얘가 특정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주기를 가지다. 한 네 가지로 거의 대부분 귀결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더라고. 오케이?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볼 거냐.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A1이 1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고 점화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 AN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2AN 더하기 2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A5의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 이런 류의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맞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뭘 해주시면 되느냐. 자, 첫 번째 풀이부터 봅시다.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대입해서 다 계산 때려가지고 5까지 가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대입만 하셔도 돼. 근데 대입을 하는데 뒤에 있는 이 숫자가 훅 커지잖아. 맞죠? 훅 커지니까 이럴 때는 대입을 할 때도 뭐를 좀 남겨놓는다? 계산의 흔적을 조금 남겨놓으면 뒤에 있는 항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을 거니까 자 가봅시다. 그러면 A2가 있어요. A2가 2 곱하기 A1 더하기 2의 1승 이렇게 적어놓을게. 자 A1은 어차피 1이니까 얘는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둡시다. A3 봅시다. A3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2를 탁 곱해서 2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탁 곱하는데 2를 곱했다라고 이거를 연산해가지고 4라고 적지 말고 2랑 2를 곱했으니까 그냥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또다시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2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A4는 3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2 들어갈 거고 그래서 2의 3승 2의 3승이 되면서 제일 끝에 3이 있으니까 2의 3승이 더해지는 거네. 이 정도쯤 나열하다 보면 그 다음에 추론이 가능하잖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얼마가 되는데 얘가 2의 3승이네 곱하기 4가 되겠네. 위쪽에 2의 2승이네 곱하기 3이 되겠네. 얘는 2의 1승이네 곱하기 2가 되겠네. 2, 3, 4 첨자 따라가니까 여기서 추론해가지고 여기에 5라고 적고 난 다음에 2의 몇 승? 하나 떨어지면 되니까 4승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래 5까지 하는데 이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나중에 대비를 위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조금만 더 볼게. 뭐를 좀 더 볼 거냐면 이런 것들 좀 봐봐봐. 어떤 것도 있느냐. 참고. 자, 참고로 이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조작을 나중에 식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것도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식조작을 조금 할 거란 말이야. 자, 식조작의 근거는 이거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양변을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양변을 얼마로 나눈다? 2의 n승도 아니고 n 플러스 1승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의 n 플러스 1이 되고 밑에가 얼마로 온다? 그래, 2의 n 플러스 1승으로 오는 거겠지. 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데 2의 이렇게 됩니다. 2의 n승이 되면서 여기 a의 n승이 an이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뭔지 보이지? 한 덩어리잖아. 한 덩어리고 뒤에 있는 거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눴으니까 더하기 얼마? 2분의 1이고 얘를 한 덩어리로 삼아서 얘를 bn이라고 둔다라면 우리가 전체적인 수식이 뭔데? bn 플러스 1이요. bn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뭐밖에 되지 않는데?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등차수열 형태가 되는 상황이라서 바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자, B5랑 관련돼 있겠죠. B5라는 여기 녀석은 B1에다가 공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더하기 1을 해주면 돼. 자, B1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 1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겠네. 여기까지 해드시죠?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5는 누가 되었어요? B5는 여기다가 2의 5승 A5가 되는 거니까 2의 5승분의 A5라서 2의 5승을 탁 곱해주면 어차피 얘랑 동일해질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다 됐어?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example를 좀 살펴봅시다. 두 번째 example를 살짝 보시면은 자, 이런 거 좀 볼게. A1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분의 1이에요. A1이 5분의 1인데 S20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 점화식 자체가 AN 플러스 1은 2AN이 될 거고 언제? A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AN 빼기 1이 되는 거야. AN이 누구보다? 1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봐봐, 이게 앞선 문제는 그냥 항 번호가 항이 가까우니까 그냥 쭉 대입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A20이고 더군다나 합이 되는 거니까 얘는 추론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추론하셔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서 쭉쭉쭉쭉쭉쭉 하나씩 좀 적어 나가면 될 텐데, 자, 먼저 얘랑 이렇게 새롭게 정의되었으니까 적응을 일단 해야 되겠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2배고 1보다 크면 1을 빼준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계속 적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1이 있을 거고 A2가 있을 거고 A3가 있을 거고 A4가 있을 거고 A5가 있을 거고 쭉쭉쭉 있을 텐데, 자, 제일 처음에 5분의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5분의 2고 5분의 4고 5분의 8인데 1을 뛰어넘으면 1을 뺀다 그랬으니까 5분의 3이네. 더 봐야 돼. 없잖아. 더 봐야 돼.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근데 분모가 계속 5 근처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A6도 A7도 A8도 이렇게 잡아봅시다. A6 갔어요. A6 가면 이거 어차피 2배 해주면 되니까 5분의 6인데 1 넘어섰지. 5분의 1이 되네. 자, 뭐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나열할 때 어느 순간을 봐야 돼. 반복되는 순간을 놓칠 수 있거든. 계속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기서 보는 거야. 오케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복이 되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고, 자, 따라서 뭐가 생기더라? 주기가 생기더라. 6개 전체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6개 전체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 6개 전체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S20이잖아. S20이니까 A1부터 나도 어차피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 나도 계속 자면 돼. 나도 이제 또 편의점 들렸다가 배부르니까 이제 내 그럴 것 같더라. 뭐? 아주 배고프다고? 아주 배고프다. 뭐가 배고픈데? 머리에 지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 그럴 수도 있잖아. 아주 배고프지. 눈을 떠야지 그러면. 그럼 배부르다고. 충분하나? 괜찮네. 집중해서 봐. 집중해서 봐야지. 가자. 여기서 이제 주기가 6 나오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S20인데 S20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항들이 있는데 얘가 6개씩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6개짜리가 몇 개 있다? 3개 있을 거고 뒤에 2개가 있을 텐데 이 뒤에 둘을 뒤에 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둘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잘했어? 제일 앞에 둘로 뒤에 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둘이고 어차피 얘네들이 비면 뒤에서 어차피 5분의 1과 누가 채워지니까 5분의 2가 여전히 채워지는 거니까 주기가 6이다라는 얘기는 꼭 시작이 5분의 1로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5분의 4에서 시작해가지고 5분의 2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것들 계산할 때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5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2를 하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6 곱하기 여기에 뭐 한 주기의 합을 하시면 되겠죠. 6을 곱하면 안 되죠. 6 곱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3을 곱해야 되겠지. 미안하다. 3이다. 이렇게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뭔가 하나 꼬투리 잡히면 안 되는데 와 그냥 넘어가나 했다. 그냥 넘어가나 했다. 아하. 자주 실수를 해야 되겠네. 그럼 막 자다가 잡았다 하면서 2번 봅시다. 2번. 잡았다. 자, 21년 6월이고요. 22년 6월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이 있고요. 얘가 A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AN이 있어요. 자, 이게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가 있을 텐데 얘가 홀수인 경우, 얘가 짝수인 경우야. 뭐가? n이 홀수인 경우, n이 짝수인 경우야. 자, 그리고 A12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될 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1 더하기 A4가 얼마가 되는지잖아. 이것도 꽤나 먼 거거든. 12에서 2까지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멀잖아요. 맞죠? 생각보다 먼 거야. 일일이 다 적기에는 조금 먼 거 같긴 한데 자 근데 나는 이 수열 파트에 있어서 점화식 파트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뭐를? 세 번째 접근이 가장 많겠죠. 접근 세 번째 뭔데? 이게 정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나는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저게 가장 많이 쓰여요. 어떻게 보면 자 특징이 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A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서 AN의 3배 더하기 2배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AN 플러스 1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가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누가 여기 있는 이 AN을 정의역의 원소 x라고 삼아서 3x 플러스 2가 y가 되는 형태로 x에다가 집어넣어서 y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아, 쌤, 얘는 x를 주인공 삼아 가지고 2를 빼고 y에서 2를 빼가지고 3으로 나누더라도 x가 나오는 거니까 자 1대1 대응이니까 뭐 이런 관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오케이? 따라서 자 어떻게 된다고? 누구를 주인공으로 바꾼다? an을 주인공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3분의 an 플러스 1을 뒤에 있는 항을 계산하는 대상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거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얘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12에서 1로 가는 상황이고 12에서 4로 가는 상황이니까 A1에서 12로 가는 게 아니야. A4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반대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걸 보고 있었어. 자, 여기서 보면 뭐 해주면 되는데 an이라는 녀석은 an 플러스 1은 뭐다? an 플러스 1분의 1이죠. 1분의 1 자체가 an이 되는 거고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8로 나누면 되겠네. 8분의 뭐? an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an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거의 대부분 지금처럼 뭐 항들이 구간별로 정의가 됩니다. 홀수, 짝수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가 되는 건데 반드시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아, n이 지금 역수를 취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홀수 얘가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라는 거랑 얘가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라는 걸 짝수 번째는 8로 나눠서 만들고 홀수 번째는 역수 취해서 만든다 이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 새로운 게임에 적응을 잘 하셔야 돼. 새로운 게임에 이제 여기다 적응을 해봅시다. A10이야. A12, A11, A10, A9 이렇게 가면 되겠지. 오케이? A8까지 가면 되는데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2분의 1이야. 자 역수를 할지 8로 나눌지를 보시면 되는데 11이니까 홀수라서 역수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 자 10으로 할지는 짝수가 될 거니까 8로 나누면 되겠지. 8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얘가 4분의 1이 되겠네. A9 같은 경우에는 홀수니까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8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됐지? 뭐가 나와요? 됐지? 주기가 4입니다. 그래서 4개씩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A1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4가 되겠죠. A4 같은 경우에는 4의 배수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된다. 잘했어? 자, 그래서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접근 4 봅시다. 자, 네 번째 접근은 이거거든. 자, 모르는 항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모르는 항이 있으면 뭐 한다? 미지수로 두시는데 이게 하필 미지수로 뒀을 때 대부분 나오게 되는 상황이 뭐냐? 케이스 분류가 나와요. 케이스가 분류된단 말이야. 그래서 케이스 분류야.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모르는 항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직접 두시는 거고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접근한다 라는 얘기고 자 어디를 살짝 보시느냐 하면 9번입니다. 9번. 오케이? 9번 봅시다. 9번. 자, 9번 봅시다. 9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첫째 항이 첫 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짝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항이 짝수인 수열이 있는데 얘가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2분의 an이야. an이 짝수면 an이 짝수면 얘가 되고 an이 홀수면 3을 더하라 라는 얘기고
A5의 값 자체가 얼마가 될 때? 5가 될 때에 A1이 될 수 있는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잖아. 잘했어요? 자, 요런 문제가 됩니다. 내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줄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주는 이유는 혹시나 이렇게 만날까 봐요. 이런 상황을 만날까 봐요. 당연히 얘는 첫 번째 솔루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이 제일 중요해. 첫 번째 솔루션 딱 얘는 보자마자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 아, 얘는 A5를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접근은 내가 케이스 분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로 하면 케이스 분류할 게 없어요. 이미 정해졌잖아. 5 또 계속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케이스 분류에서 미지수를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형태가 수영도 형태니까 수영도 형태도 잘 보셔야 되는데 수영도 형태의 가장 큰 매력은 뭔데? 여기에서 뭐가 가지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반복된 구조를 파악을 하셔서 굳이 내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반복된 구조로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 자, A5부터 봅시다. A5가 있고 A4가 있고 A3이 있고 A2가 있고 A1이 있어. 자, 여기 5부터 들어간다고 쳐. 여기 5가 들어갔다. 5 들어가는데 자, 여러 번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나는 이렇게 하거든. 그냥 an 플러스 1에서 3을 빼는 거야. 아, 3 빼면 an 나와야 되겠네. 단 홀수가 나와야 되네. 그 다음 두 번째 an 플러스 1에다가 뭐를 2를 곱하면 되겠네. 그랬을 때 an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짝수가 나와야 되겠네. 그리고 잠깐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2를 곱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얘는 오케이야. 오케이? 얘는 무조건 2를 곱하면 짝수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짝수가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제 가봅시다. 쭉쭉쭉쭉 가지치기 하면 되겠고 위쪽에 빼는 거고 아래쪽이 곱하는 거니까 자, 정신 차리시고 빼시면 돼요. 빼면 2네 날아가는 거예요. 아예 되질 않아요. 오케이? 됐어? 자, 왜? 짝수가 나왔으니까 아예 되질 않는다 이 얘기야. 자, 그 대신에 여기서 10을 곱하면 여기 10이 일단 나오겠지? 자, 3을 빼면 되는 거니까 3을 빼면 7은 돼요. 여기에서 2배를 해주면 20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 누구를 뺀다? 3을 빼면 4가 되는 건데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여기 14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 3을 빼면 17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 40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3을 빼게 돼버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1 됩니다. 11 될 거고 여기서 누구를 빼준다? 자, 2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28이 되겠네. 자, 여기서 3을 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2배 해주면 34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37이 나올 거고 여기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원래는 모든 걸 다 채택하면 되는데 첫째 항이 짝수라 그랬으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28이랑 34랑 80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고 나왔지만 홀수라서 얘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5, 3 빼서 2배 10, 3 빼서 7 갖고 그 다음에 2배에서 20이 되었고 3 빼서 17 갖고 그 다음 2배에서 40 갖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4까지 가겠죠. 14에서 3을 빼가지고 이게 A1이거든요. 근데 얘가 A1으로 채택될 수 없는 게 짝수라고 했으니까 2배인 28은 되겠죠. 17은 누구를 빼면 3을 빼면 14라는 짝수가 되니까 걔는 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이 첫 번째 풀이가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이잖아. 오케이? 가장 현실적이야. 그냥 딱 보자마자 누구를 얘를 시작으로 얘를 시작 삼아 가지고 끝을 얘로 잡아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만날 거냐면 이런 경우도 만났어. 값수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값수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값수로 이게 탁 해가지고 A5, A4를 A5가 5라는 게 값수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 A5랑 A6을 더했을 때 뭐 7이 나왔다.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이걸로 시작할지 이걸로 시작할지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근데 A5의 값이 5가 된다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 첫째 항이 짝수다라는 걸 사용할 건데 얘를 사용해 볼게. 자, 뭐라고? 첫째 항 자체를 A1을 얘들아 이것도 봐야 돼. A1을 짝수라고 해서 보통은 2K라고 둡니다. 보통은 2K라고 둔다고. 자, 그래서 A1 갈 거고 이것까지만 할게. A2 갈 거고 A3 갈 거고 A4 갈 거고 A5까지 가지치기 쭉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할게. 한다. 자. 계속 깨워야지. 그다음 봐.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잘 들어보세요. 홀수 짝수로 주어진 경우가 가장 많아. 홀수 짝수 3의 배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 근데 이게 2K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2K로 딱 시작하잖아. 얘들아 2K로 딱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 2로 나누게 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분류야. 어떻게 되겠어? 하기 싫어지. 망하겠지. 그렇지. 화가 나겠지. 화가 나지 않겠니? 맞지? 생각.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언해 드리는 거야. 그러면 짝수의 종류가 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4로 나눴을 때 4로 나눠 떨어지는 4의 배수도 있을 거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그런 짝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이해가 되실 거면 4의 배수랑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2로 하게 되면 그래도 분류하는 게 훨씬 더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 진행한다라고 해봅시다. 쌤, 저는 8로 해봐도 돼. 8로 해봐도 돼. 근데 좀 크지 않나? 여기 4개 가야 되니까 좀 크긴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일단 내가 4의 배수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4의 배수로 먼저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풀이가 생각보다 많긴 하거든요. 단 이런 것들 지금이야 쌤 이 문제는 그래 이게 최적화야 이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값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짝수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 example를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4K야. 4M이라고 합시다. 3을 더하면 돼. 4M 더하기 3이네. 그 다음 나누기 2M 하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요? 자, 짝수가 나왔고 자, 여기 있는 게 짝수가 되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왜 미안하다 하는지 알지? 니 모르잖아. 알아요. 뭐라는데? 알아요. 네가 자다 일어난 건 알겠는데 뭐라는데? 사랑을. 뭘 잘 알아? 뭐라는데? 얘기해봐봐. 진짜. 두 번째 뭔데? EM이 되겠지. 오케이? EM이 돼요. EM 이렇게 한 수이 나오네. 그다음 또 짝수니까 M이 되겠네. 여기서부터 분류 들어가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잖아, 맞지? 여기서 분류 들어가는 거야. 얘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있을 테니까 얘가 홀수일 때가 있을 거고 얘가 짝수일 때가 있을 거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M이 될 거니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네. 홀수가 되면 3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3이 되는데 자, 이런 센스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 얘가 지금 홀수라 가정한 거잖아. 그럼 더하기 3하면 홀수 더하기 홀수란 말이야. 그래서 짝수가 자동으로 될 거니까 2로 나눠서 2m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5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m이 얼마가 되니까 7이 되는 거죠. m이 7이 되면 얘들아 봐봐. m이 7이 되면 앞선 이 부분 이 가정을 만족하는지 봐야 돼. 7이라는 게 홀수가 되는 거고 만족하는 거니까 28로 A1이 잡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됐죠? 됐어요? 자, 그래서 A1이 7에 의해서 28로 잡힌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짝수가 되게 되면은 얘를 다시 2로 나눠주는 거예요. 2로 다시 나눠줘야 되겠지. 2로 다시 나눠주는데 문제는 뭐냐?
경우가 또 다시 두 가지겠지. 얘를 얘로 다시 나눴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다? 홀수가 되는 경우랑 짝수가 되는 경우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짝수가 되면 다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m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 이 m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그걸 2로 나눴는데 2분의 m도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나눠주면 여기는 2분의 m 더하기 3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봅시다. 2분의 m 형태가 되는 거라서 정리해주면 이게 5가 되는 거잖아.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m이 얼마가 되면 되겠어? 4가 되겠네. m이 4가 되고 여기 m이 4가 되면 안 되네. 그렇죠. 이거는 안 됩니다. 자, 20이죠. 오케이? 그러면 m이 20 나오네. m이 20 나오니까 얘가 짝수고 여기도 짝수고 계산해주면 뭐 나온다? A1 자체가 80이 나오는 거야. 80 나왔잖아요. 오케이? 잘했어? 되네요. 됐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4m 플러스 2가 되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 오케이? 됐지? 됐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 됐어요? 다 됐죠?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 좀 정리할게요. 좀 쉬었다가.